왁싱 근데 어디 거예요? 잠깐만요. 건강모 치료가 몇 프로 들어가야지 뿌리 깔릴 수 있어요? 10%. 10%? 저 건강보에 영양분하고 조금만 들어가도 살아요. 10% 이하로 늘어나잖아요. 좀 10% 들어가도 살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 갖고 있는 매니큐어가 어디 거예요? 페러. 페르소나? 네. 오케이 어디 거래요? 나는 어디 거죠? 기억이 안 나네. 국산이에요 아니면 외국산이에요? 국산이죠. 국산. 자 매니큐어하고 왁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왁싱이 아니야. 네, 왁싱이 아무래도 뿌리가 사는데 조금 그래. 무게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제가 얘기해주시는 아니 이렇게 찍찍이 해더라도 기본적으로 얘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실리콘 많이 있어서 왁싱이 쭉쭉 왁싱의 주 나 목적은 옷 입었는데. 코팅이고 얘는 모발이 굵어져요. 그죠? 얘 왁싱은 코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코팅을 먼저 시키다 보니까 얘가 뿌리를 살리는데 좀 들어가서 가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춤추게 들어가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매니큐어하고 요 차이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제? 왁싱은 생각보다 내가 지금 원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놓아가지고 얘가 그게 딱 들어가자마자 모발을 코팅을 시켜. 그러니까 매니큐어는 코팅력은 더 좋아요. 얘가 코팅력은 더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발에 따라서 왁싱은 예를 들어서 모발이 가는 모발에는 아주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썩 좋지가 않다는 거. 가는 모발, 그죠? 그러니까 굵은 모발은 왁싱을 하는 게 훨씬 좋고 가는 모발은 대수대로 매니큐어를 가서 바르는 게 훨씬 더 굵어지고 머리가 더 좋아지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퀄리티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만 알아도 내가 어떤 모발에 대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예전에는 매니큐어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왁싱이라고 하니까 네. 그냥 무조건 굵든 가늘든 무조건 왁싱을 했는데 이게 모발의 굵기 차이에 따라 발라야 될 때 또 바른다는 걸 이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자체가. 그 대신 유지력은 이제 왁싱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이제 매니큐어는 유지력이 요거보다 떨어지지만 왜냐면 회사에서 어떻게 제품을 냈냐면 처음에 우리가 코팅을 만들었잖아요. 네. 코팅은 pH가 보통 4대야. 매니큐어가 pH가 보통 3대. 3대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pH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산도 연화가 된다니까 얘가 침투력이 더 좋은 거야. 코팅은 침투력이 조금 약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매니큐어가 훨씬 우리가 더 좋다는 걸 느꼈어. 근데 사람들이 매니큐어에 너무 젖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부드럽고 질감이 별로 안 나니까 여기다가 코팅 성분을 넣어서 왁싱을 만든 거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업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가 된 거지. 어떤 제로상 한 친구가 이 왁싱을 만들어가지고 영등포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먹혔지. 그때 시대에는 잘 먹혔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왁싱이 나온 지가 거의 18년? 15년이 넘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머리가 좀 굵었으니까 먹혔어. 막. 근데 요즘에는 머리가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때는 매니큐어에다가 영양분을 넣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니큐어는 뭐 70에다가 왁싱을 30을 섞어서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죠?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섞으면 되잖아. 근데 가는 모발에다 왁싱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머리가 굵어지니까 굵어지지 않으니까 매니큐어를 많이 넣고 왁싱을 적게 넣고 하면 돼요. 모발에 따라서. 네, 모발에 따라서 이렇게 왜냐면 사람마다 이렇게 원장님들 항상 가면은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잘해주겠지. 이 마음이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또 이게 또 뻐꾸기 많이 날린 사람들 있잖아. 뭐 학교에 뭐 저는 뭐 회장입니다 하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 또 경로당 가서 떠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막 업을 시켜서 막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은 가격에도 잘해줘서 그 사람이 홍보를 하게끔 하는 경우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코팅, 매니큐어, 왁싱의 순서가 돼 있는 거야. 그 대신 우리가 수입품이 왜 좋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은 약간 로션 타입 같은 그런 성질이 돼 있잖아. 근데 수입품은 어떻게 돼? 약간 젤 타입 같이 돼 있어. 그죠? 젤 타입 같이 돼 있으니까 더 잘 스며들고 더 좋다는 거지. 근데 pH가 3이 넘어가면 3 또 그 탈색모 같은 경우는 수입품 갖고 하면은 머리가 자라면 기절할 수가 있어. pH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보통 수입품은 보통 pH가 3.2, 3.3 그렇게 돼요. 그러면 탈색모 같은 경우는 걔를 발라서 자연망치로 가야 되는데 열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찌글찌글하게 붙어. 만약에 매니큐어를 가지고 더 산도 연화가 되니까 너무 연화가 심하게 됐어. 그럼 머리 상태가 어떻게 나올까? 산은 눅눅한 것도 있는데 눅눅한 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해. 그러면 내가 매니큐어를 했는데 열처리를 했는데 아니면 스팀을 씌워서 뭘 했는데도 열처리를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됐으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매니큐어가 되게 pH가 낮은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잖아. 그래서 왜? 여러분도 능력 있잖아. 가위로 자르면 돼. 근데 너무 많이 탔을 때 머리는 대순대로 왁싱으로 가는 것도 효과가 있잖아. 그죠? 탈색머리는요? 네. 왜냐면 매니큐어보다 왁싱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머리가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봐가지고 아 이거는 왁싱을 갔지 코팅을 갔지 왜 고객한테 왁싱 해준다고 썩으면 뭐야? 여러분들 말하기 나름이 좋잖아. 네. 왁싱이라 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결과가 만족하게 나온다? 그러면 왁싱한지 알아. 결과가 만족하지 안 나왔을 때는 암만 좋은 걸 갖고 발라서도 고객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뿌리 볼륨은 모근은 연모는 가는 모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힘이 약한 모발이 있고, 약간 지금 끝에 측에서 뻗어나와서 약간 약한 모발이야. 얘는 건강모로 갔다가 pH가 9 이상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얘 꺾여요. 무조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철이 뭐 PPT 뿌려고 나서 건강모 약을 갖다 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거 왜 그러냐면 PPT 뿌렸다 해도 강한 9 이상이 오리지널로 들어가 버리면은 얘가 뿌리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연모를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pH가 8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야. 네. 9 이상이 들어가면 꺾이는데 8 정도는 안 꺾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도 파마 쪽에서 치오는 뿌리가 꺾이는데 멀티펌은 뿌리가 꺾여 안 꺾여요? 왜 안 꺾이냐면 얘는 8이고 얘는 pH가 9라서 그래. 이거는 pH 개념이야. 약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pH의 개념도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멀티펌은 8이기 때문에 뿌리가 잘 안 꺾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꺾이는 거지. 치오는 여러분들도 강하다는 거 다 알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멀티펌은 8이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영양번하고 치오하고 섞으다 보면 얘는 pH가 9고 얘는 4.5잖아. 섞으면 되는 거지.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얘를 섞어서 해야 되는데 모질이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핸들링을 했을 때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고 힘을 줘야 되는지 힘을 조금 덜 빼야 되는지 한 번 또 발랐지 두 번 발랐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머리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죠? 머리가 길면은 무게중심 때문에 찍찍이 되면 되고 짧으면 그냥 하면 되고
이것 때문에 뿌리가 되게 잘 사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놓고 나중에 빗질할 때도 약간 머리 교정하면서 빗질하면 돼요. 갈라져 있는 모발은 한 번에 발라서 안 되니까 나중에 빗질, 짧은 머리든 남자들 머리 빗질하면은 조금 있다가, 왜냐면 어떻게? 먼저 발라놓고 로또를 참기로 갔다 온 다음에 빗으로 살살 빗어버리면 머리 교정이 돼요. 그런데 두상이 바를 때 얘를 머리 교정을 할 때 이렇게 빗을 때 얘가 눕혀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안 돼. 세워서 90도로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근데 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연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눕히 이렇게 꼭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 뿌리가 머리가 잘 안 살 수가 있어. 그래서 90도로 하는 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좀 머리 교정을 해서 딱 이쪽에서 빗어보고 이쪽에서 빗어봤을 때 가운데 딱 빗었을 때 안 갈라지면은 그때 다시 약을 발라놓고 와인딩을 하면은 뿌리가 잘 살아.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한테 이 갈라진 사람한테는 파마가 조금 덜 나와도 요것만 수정을 해줘도 그 사람은 땡겨고 가요. 그걸 잡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에서 잡았잖아. 잡았는데도 어느 정도 안 되면은 챙겨오다 보면, 왜냐면 약이라는 게 뭐야? 침투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발랐으니까. 침투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잡아도 와서 로또 챙기고 와가지고 빗질 한 다음에 교정을 해준 다음에 로또를 챙겼다고 로또 와인딩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 곧 뭐 잘하는 사람 뭐 15분 만에도 할 수가 있고 못하는 사람 뭐 25분 30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5분 동안 와인딩을 하면서 뿌리가 또 살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거만 해도 되게 남자들은 되게 좋아요. 저는 그때 남자 머리 했던 거 사진 올렸었잖아요. 그분 또 왔는데 뒤에는 아직 안 죽었더라고. 되게 그게 뭔지 오래 가더라고. 네, 오래 가요. 이게 왜냐면 약으로 살리는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 이렇게 뿌리 로또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는 거야. 섞어서 쓰는데 얘를 팔을 만들어 갖고 쓰면 너무 잘 살아. 근데 그거를 치워로 만들었어야 돼. 멀티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잘 살아. 발라놓고 하면 너무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약을 제대로 잘 활용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마 조금 더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하니까 아무래도 좋게 잘 나올 거 아니죠? 그래서 대비해서. 근데 우리가 그 파마를 해서 2만원, 3만원 더 받는다 그래서 뿌리가 잘 살긴 잘 사는데 그 다음에 시술할 때 머리가 끝이 약간 찌글찌글거려. 머리 모근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갖다 버려야 돼. 아모스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한 원장님들한테 그걸 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도 경험 삼아서 해본다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지. 링거빵. 네, 그 옛날부터 그 뿌리 살리려고 원장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인딩을 할 때도 이렇게 와인딩을 하다가 끝에 갔을 때 반 정도 남았을 때 약간 들어가갖고 이렇게 텐션을 더.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또 조금만 더 잡아줘도 힘이 뿌리가 더 잘 살아. 그걸 누가 가르쳐? 전민선 강사가 에어롤 펌이라고 막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씩 받아가면서 가르치는 거 봤어, 유튜브에? 아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은 숙대 정도 있더라고, 숙대 앞에. 그래서 저도 가서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같이 교육을 몇 번 하는 걸 봤더니 에어롤 펌이라고 되게 하고, 그다음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은 PPT 같은 거 뿌려놓고 핸드링을 열심히 해. 그 PPT 뿌려놓고 핸드링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보냐면 이게 처음에는 뻣뻣해요. PPT가 되게 액상이잖아. 거기에 이제 뭐 실리콘 같은 게 안 들었으니까 되게 뻣뻣해. 근데 핸드링에다 부드러워지면 영양이 채워진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보여주니 그걸 딱 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미용실 원장하고 몇 분이 갔는데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하나야. 그렇잖아. 별거 아니잖아. 핸드링을 얼마만큼 하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때 PPT를 뿌렸을 때 모질이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뻣뻣하고 하다 보니까 영정번하고 만약에 치유하고 발랐을 때 머리가 뻣뻣한 경우가 많죠. 그 뻣뻣한 머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일단 발성 모발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아니면 열폼을 고열로 했다든 모발이. 그렇지만 이제 하면서 좀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부드러워지면은 정화가 풀린 거야. 그것만 찾아내면은 모든 시술이 되게 편해요. 우리 염색, 여러분들 원장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염색을 잘했어. 그리고 나중에 말릴 때 어떻게 해요? 말릴 때 이렇게 머리가 부드럽지 않아요? 그 전에 컬링 에센스 같은 거 막 바르니까 이해가 안 가죠? 벌써 수분이 있을 때. 염색하면 안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다고. 염색을 제대로 하면은 되게 부드러워. 근데 조금 뭐랄까 손상후 좀 심한 모발에 염색을 하면은 등점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거친 것 뿐이고, 제대로 남자들 머리 염색을 해주잖아요. 연해져서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그게 등점대가 맞는 모발은 부드러운데 조금 너무 강하다든가 너무 순하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염색약은 되게 순한 거보다 강한 게 있단 말이지. 왜? 손상이 심한 모발이 있으니까. 그건 뻣뻣해. 그럼 어떻게 해? 다음부터 그 모발을 우리가 기억했다가 얘는 모발이 생각보다 되게 손상된 머리라는 걸 우리가 감지하고 기억을 해놓으면 되잖아. 왜? 원장님도 또 그 기억을 되게 대단하더라고. 커트를 남의 집에서 쳤는지 뭐를 어디서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그 장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잖아. 그죠? 염색약도 어떻게 발리냐에 따라서 되게 좋잖아. 그죠? 지금 이번 일요일날 저희 집에 우리 회원님이 한 분 놀러 오셔서 염색 바르는 걸 시켰는데 염색을 한 30분은 바르나 봐. 그리고 20분 있다가 그냥 샴푸해버렸어. 그러니까, 세트 염색인데. 그러니까 바르는 것도 배워야 돼. 바르는 것도 되게 빨리 배워야 배워야 될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강한 거는 남자, 약한 거는 여자로 생각을 해갖고 남녀로 혼합해서 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혼합해서 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발이 건강해. 돈도 별로 안 줘. 그죠? 그럼 막 약을 빨리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 건강모 약에다가 산성을 영양제처럼 10% 노소하면은 절 안 꺾여. 이게 노하우야. 꺾일 게 걱정되잖아. 그러면 산성펌을 10% 산성 매직약을 10% 넣으면 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산성약은 반드시 약품의 감초처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산성 매진약이 극손상모를 말하는 건가요? 네. 산성이다. 그러면 뭐야? pH가 7 미만. 저기 지금 영기 같은 저 제품 극산성모가 산성펌제예요? 네. 에스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로션 타입이잖아요. 거기는 실리콘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데스네르 극손상모는 실리콘이 거의 없는 걸로 써. 그래야 얘가 도움이 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산성 매직이 실리콘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아메드 매직콘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성질이 만약에 건강모에 들어가면은 곱슬머리 연하는데 불편해. 그걸 따지는 거야. 무슨 약 좀 많이 가져오셨어요? 약 좀 놓고 가주세요. 그렇게만 해요.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전에는 사실 매직 곱슬이 심한 매직을 연하를 볼 때 약을 바를 때 거의 한 80%는 말리고 했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거의 수건 타월 드라이만 하고 약을 바르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거는 되게 부드러운데 이게 경화가 덜 되면서 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그 건조를 많이 하고 약을 발랐을 때가 왜 더 쫙 펴지는 느낌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멀티폼이라는 게 저번에 내가 환원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잖아. 아미는 수분이 없을 때 바르면 되게 침투가 빨라.
그런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빨리 경화되고 머리가 좀 날려. 네네 그게 있어요. 그게 문제지. 근데 내가 얘기를 그거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나는 매직을 그냥 5만 원씩 해. 그러면 그냥 막 발라도 되잖아. 근데 우리 매직이 그래도 최소한 15만 원 이상씩 받잖아.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유지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지도가 있으니까 수분이 있이 꼭 전처를 하고 발라라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퀄리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싸게 하면은 너무 편해. 근데 뭐 폭탄처럼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분 없이 발라도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갈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고객이 맞춤식으로. 그 대신 수분이 있을 때 발랐을 때 나중에 훨씬 머릿결 질감도 좋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미는 뭐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수분하고 열을 좋아하잖아. 글씨가 씹 아민이 들어있는 제품은 저도 안 달렸어. 진짜 살렸대. 그리고 이거 아까 전 이게 흘러간 거? 스팀 연화 부분 너무 좋아. 저는 이제 그래서 아민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약에 대해서 발라놓고 저 스팀기 있잖아요. 씌워놓으면은 되게 편해.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매직약 연화를 어느 정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봐야지 가장 만족을 해요. 되게 몇 분에 봐요? 연화를? 전 15분 20분. 15분, 20분. 이제 치호 성질이고. 더 보는데. 나도 더 보는데. 곱슬이 좀 심한 한 30분은 그래도 보는데. 근데 옛날에는 투터치 했었는데 요즘 원터치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심한 경우는 투터치를 사실 하지. 예. 나 투터치에서 30분? 여기가 거의 너무 30분. 심해갖고 저는 거의 여기를 건강모에다가 그 라이스 조금 섞었어요. 가염나 될까봐. 그런 다음에 열 처리 7분 했어요. 여기만. 왜냐면 여기가 곱슬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네이버도 다음에 잘 안 펴져.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열 식은 다음에 다시 거기다 마이스를 좀 더 넣고 위에는 집에서 홈 염색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했는데 잘 나오기는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열처리 건식으로 했어요. 그땐 건식으로 했어요. 나중에는 스팀을 씌워봐요. 스팀 씌우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 또 확실히 다른 게 얘는 오늘 남자애 둘을 매직을 했는데 네. 한 명은 스팀을 씌우고 연화를 받고 한 명은 건식 연화를 받았어. 근데 곱슬 차이도 있겠지만 확실히 스팀 연화를 했던 애가 스팀 연할 확실히 때 헹궈가지고 다시 약 한번 바르면 더 끝내. 정말 좋더라고. 그게 연화가 더블 안 이렇게- 오냐? 그게 똑같은 거야. 더블 한원이 그러니까 방법만 바꾼 것뿐이지 더블 한원이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약을 선택을 해서 스팀을 씌우고 가느냐지. 중요한 거는 단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웬만큼 발라가지고 맞춰가지고 스팀 씌워놓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냐면 이게 과연화 될 거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 절대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편안하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식 연화라면 수분이 날아간단 말이야. 아마 비누캡을 씌워도 건식 연화는 수분이 지금 수분이 모자란 모발이라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돼. 그죠? 여러분들도 뭐해? 화장을 저녁 때 되면 너무 교정을 보잖아. 왜 봐?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인 거야. 보습제에 있는 그 수분이. 그래서 한번 더 보는 거란 말이지.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한번 바르면은 또 얼굴이 또 화사해 보이는 거잖아. 수분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수분하고 열이. 근데 스팀 연화는 보통 45도 씌우고 나서 스팀하고 계속 쓰면 약이 계속 움직여. 연화를 계속 도와준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건식 연화는 그때만 열을 주니까 겉에만 들어가고 연화를 잘 되고 뿌리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팀 연화는 훨씬 더 잘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인천에서 제가 영업을 하면서도 미용실 원장인데 스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열펌이 늘어. 근데 스팀이 없는 사람은 열펌이 계속 줄어, 고객이. 그 차이야. 왜냐면 자꾸 머리는 건식했고, 왜냐면 홈 염색 커지지, 샴푸 염색 커지지, 매직기가 시중에 나가고 있지. 그래서 매직기도 시중에 나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지나다가 내가 원장님들이 더 심해질 거라 생각을 했던 이유가, 왜냐면 고객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되게
매직기를 수분 있을 때 당겨 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폭탄되는 거야. 근데 제품은 실리콘 있는 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실리콘 없는 제품이 시세이도나 어디 웰라 이런 제품은 없으니까 그게 아쉬움을 몰랐던 거지. 그잖아요. 뭐 근데 웰라나 시세이도는 실리콘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은 두 가지가 나왔어. 곱슬 잘 펴지는 거, 곱슬 안 펴지는 약. 근데 곱슬 잘 펴지는 약들 같은 경우는 디메치콘만 들어있고 아메드메치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곱슬이 잘 펴지는데 우리나라는 윤기 때문에 아메드메치콘이 꼭 들어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폭탄된 머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얘 때문에. 연어가. 예. 그걸 모르고 쓰기 시작한 거지. 뭐 나도 그때 당시에 조금 약간 나도 지식이 좀 딸려가지고 정확하게 수입품이 되게 좋긴 좋구나 라고만 알았지. 근데 내가 이걸 알게 된 거는 어디서 알게 됐냐면 일본에 있는 제품을 수입해갖고 한번 팔아봤어 내가. 그 팔아보면서 이거 실리콘이라는 그 형태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때 안 거야. 나도 팔아보니까. 나도 먹고 살려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팔아보고 써보니까 또 우리 집에 모델이 좋은 사람이 있어. 우리 집 사람이 곱슬이거든. 그러니까 펴보니까 너무 잘 펴지는 거야.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저한테 매직약 갖고 우리 집 사람 머리 많이 해줘 그럼. 매직약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문질러 보면은 많이 겉도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비용은 많이 겉들면 실리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아메드메치콘이 있다. GMW 거 있어요. 아메드메치콘이 윤기는 나게 하지만 연어가 안 돼. 왜 그럴까? 아까 우리가 매니큐어에서 뭐야? 코팅이 되니까. 그렇죠.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그 정전기가 나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생겨서 정전기가 생기는 거야. 플러스 이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는 실적으로 좋긴 좋아.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후처리 때 써야 돼. PPT라든가 LPT 같은 거 우리가 샴푸 트리트먼트 이렇게 발라주고 부드러워지는 게 뭐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친수성 모발에는 괜찮아. 근데 발수성 모발 생겼을 때는 대신대로 아메드메치콘이 근데 되게 안 돼. 쓸 안 필요가 써요. 없다는 거지. 안 써. 왜냐하면 연화를 한번 스트레스 잡으면 또 한 번 과정이 또 벌어져. 그러니까 실리콘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무조건 되고 실리콘 없이 만들려고 노력한 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변하겠구나.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머리가 더 간드러진 거지. 머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또 그러냐? 탈모 시장이 너무 커진 거야 우리나라가. 탈모 시장. 건강모도 있으시. 네, 건강. 다 있죠. 건강하고 손상 다 있죠. 세 가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복구 제품이거든요. 복구 제품인데 스팀만 씌우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영양원하고 치하고 발라가지고 스팀을 20분 씌워요. 붉은 내고 그렇게 세척하고 약을 발라요. 그러다가 또 20분 씌워. 그러다 연화가 안 되면 한 번 더 바른대. 그러면 자기는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이고 한 번 발라서 끝내려면은 실패할 경우가 꼭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적으로 나는 연화가 안 되면 2번 발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고객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한번 심적으로 편한데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두 번을 발랄 때는 한 번 먼저 발랐던 거 세척을 하고 나서 연화가 조금 덜 되면 그냥 발라도 덧방. 되는데 연화가 전혀 안 되는 거는 세척을 해야지. 그거 자동분무로 졸라 뿌린 다음에 걷어내고 거기다 마이스 한 번 더 바르면 돼. 스카이 아이롱 스타일 내가 한번 올려줬잖아요 세팅법. 그게 어떠냐면 체가이는 한번 연화를 본 다음에
싹 물하고 영양제를 뿌려서 다 걷어서 다 땅바닥에 흘러버려. 그런 다음에 약을 한 번 더 발라. 그게 떠블려가지고 뭐. 네, 그게 똑같은 거야. 핸들링을 많이 거냐, 하냐 안 하냐 차이. 헹구냐 이제 뿌리는 거냐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물려나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탈색모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스팀기를 안 썼을 때 탈색모 같은 극손상모로 발라. 그럼 물을 계속 어느 정도 열처리 살짝 하고 물을 계속 뿌리면은 얘가 빗질을 해가지고 빗질이 연하게 잘 내려가잖아요. 그때 매직하고 세팅하고 그랬었어요. 물려나는 똑같은 거야. 나도 그 누가 같이 교육을 갔는데 강사 모시고 갔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어우 빨리 얻었지 나는. 왜? 아미는 물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물려나를 보는 거야. 그죠? 물을 되게 잘 쓰면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쫙 빗어내면은 손상도 안 되고 물을 뿌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 pH가 변하면서니까 약간 평형도 돼주잖아. 그것도 걷어주고. 그러니까 재도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약은 항상 내가 마음속에서 2번 도포한다. 일반 폼도 2번 도포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실패율이 없어. 근데 한 번 바른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실패율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나는 2번 바른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베이스에서 해놓고 물을 내어놔. 그러니까 최가위는 어떻게 했냐면 물을 뿌리면서 빗질을 하면서 벌써 자기가 약을 어떻게 조절할 거를 머릿속에 구상을 했을 거야. 그거 싸움이잖아 우리가. 그러면 최가위도 약을 하나 갖고 쓰진 않을 거야. 섞어서 걔도 반반 시킬 거야. 빙고 섞었을 거라고. 안 섞을 수가 없어. 왜? 그거는 모발에 대한 자연의 법칙이야. 여러분들이 여자고 나 남자라는 그 자연의 법칙이야.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약은 섞어 쓰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 왜? 단차를 너무 다니니까. 섞어 쓰는 게 되게 좋아하는 거야. 아미는 스팀 연화보는 게 최고짱이야. 그렇잖아. 코트 치다고 왔어. 고객이 왔어. 그냥 연화를 보면은 20분인데 약을 또 발라야 되는데 스팀 연화 받으면은 코트 칠 때 스팀을 30분을 씌워버리면 손상이 될까? 안 돼. 안 되니까 30분 씌워버리는 거야. 편하게 가잖아. 그렇게 코트를 편하게 칠 수가 있는데 불안해서 힘들잖아. 그래서 약을 섞어서 발라놓고 스팀 연화 보면은 너무 편할 거야. 그래서 스팀 연화를 많이 권해주고 싶은 게 그거야. 그래서 스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연화를 보는데 되게 편하고. 왜? 건식은 뿌리가 죽을 수도 있어. 스팀은 뿌리가 절대 안 죽어. 네, 절대 안 죽어. 산과 알칼리를 섞고만 놓는다면. 근데 알칼리만 써서 스팀을 씌우면은 꺾을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알칼리를 꼭 좋아해서 스팀 연화 보면은 아주 해볼말이야. 편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건식 연화하고 스팀 연화를 봤을 때 건식 연화는 연화는 잘 됐다래도 모발에 수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모발도 있어. 똑같지 않잖아. 그죠? 근데 스팀 연화는 골고루 수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나는 아이롱을 잘 하고 싶다. 스팀 연화 보는 걸 배워야 돼. 응? 꼭 배워야 돼. 스팀 연화. 왜? 남자들 머리 아이롱에서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모수질에 수분을 갖고 있어갖고 돌릴 때마다 컬이 팍팍하게 나와. 근데 어떻게? 건식 연화를 보면은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에러가 난단 말이지. 재탄이 걸릴 수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스팀 연화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그것 때문인 거야. 왜? 안전하니까. 단차도 강하지 않고. 스팀 연화. 수분하고 열이 들어가면 계속 약이 움직이거든. 근데 약은 여러분들은 해봤지만은 그냥 약 발라놓고 비닐캡을 씌워놨다 하더라도 약을 풍성하게 안 발라놓잖아요. 침투가 안 돼. 풍성하게 발라야지. 왜 그럴까? 약 때문에 그럴까? 물 때문에 그럴까? 풍성하게 바르려는 건 물 때문에. 염색약도 정도가 묽어지면 색깔이 잘 나오는 거야. 되면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물이 그만큼 부족한 거야. 거기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죠? 너무 좋아. 스팀 연화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난 연화 보기 좀 어렵다. 그러면 스팀 연화를 무조건 해. 그러니까 어떻게? 20분 볼 건 난 30분 봐. 그럼 편한 거야. 근데 건식 연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잖아. 스팀 연화 보려면 조금 더 보면 돼. 고객을 내 스타일로 맞춰놓으면 되잖아. 그럼 건식을 했다가 스팀 씌워도 되나요? 상관은 없죠. 근데 그럼 오버타임 되는 거 같아. 근데 이중으로 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스팀 씌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스팀이 한다니까 이 손이 쓰고 있다가 이 손으로 해서 넣었으니까 그게 문제더라. 그게 한 번씩. 만약에 이제 오버타임은 뭐 자 그렇게 한다면은 물을 뿌려. 아. 그럼 비닐캡에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 그 다음에 돌려. 비닐캡을 씌워. 열처리하면 될까?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 그죠? 스팀을 짜갖고 여기다 돌려놓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항상 있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육이라는 게 뭐야? 한 번 더 깨우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도 내가 한 번 다시 키우면 잘 키웠다 생각을 하잖아. 깨우치는 거야. 그리고 인식을 하고 내가 그때 행동을 옮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교육이 뭐 특별하게 막 큰 건 아니야. 이게 뭐 화학적인 것은 좀 약간 특별할지 몰라도 행동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해 줄 때 아하 그거라고 어디서 봤지? 라고 이해한 거를 우리가 또 리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해가지고 비닐캡슐 아니 물을 뿌려갖고 보면 이제 약을 다 바르고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준비할 때 보면은 모발이 아주 윤기가 많이 나면은 침투가 좀 잘 안 되는 거잖아. 들어간 거는 해서 거기 가서 물을 뿌리고 수건을 딱 떼서 열 처리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잖아. 왜? 자기 갖고 있는 자기 본인에 있는 미용실의 기계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지만 딱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그럼 그거 찾아가면 되지. 우리가 스팀을 씌우면 가장 중요한 게 영역머리를 하면 머릿결이 부드럽고 좋아진단 말이야. 질감은 좋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컬러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머리 염색을 못해서 원장님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머릿결 질감 유지도 오래 가게끔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거 싸움이지. MSG 줘가지고 빨리 하면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한 번을 칠한 다음에 똑같은 색을 가지고 또 한 번 칠하는 게 훨씬 더 컬러가 맞춰져요. 염색약은 우리가 원래 염색이 돼 있는 거는 염료를 빼는 거고, 그죠? 염색약이 염료를 빼는 거고, 우리가 그냥 탈색하는 거는 멜라닌 색소를 빼는 거잖아,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가 검정색이고 여기가 밝은 색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탈색을 만약에 여기서 뭐 12레벨을 발랐다. 그럼 여기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죠? 빠져나온 걸 걷어내면은 그대로 있고, 얘가 다시 2차로 바르면은 이 밝은 색하고 이 멜라닌 색소가 쭉 여기서 맞춰줘가지고 이 색깔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기본 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만약에 그 색깔이 나왔던 멜라닌 그래서 저번에 내가 다 파마할 때 전철했을 때 영영머리하고 치유화가 쓸 때 염색머리는 하고 나서 꼭 스팀 20분 하고 자연방치 10분 정도 있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 다시 염료가 착색이 되게끔 들어가는 거야. 그 시간을 버는 거지. 빼내고 다시 착색을 해서 얘 색깔을 맞추는 것이지, 얘를 컬러로 한 번에 우리가 염색약하고 맞춘다? 정말 어려워요. 이거만큼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팀들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한 거를 가지고 머릿결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아진다라면은 활용을 하는 거고, 만약 머릿결이 안 좋아졌다, 절대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잖아. 주 목적은 뭐 컬러도 맞추고, 사실 염색은 컬러가 주고, 그다음 머릿결이잖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스팀을 씌웠을 때는 여기 당연히 기존에 하는 거보다는 스팀하고 열이 들어가니까 산화가 잘 됐으니까 어떻게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인정을 하고 얘를 다시 할 때 꼭 밝은 염색은 투터치로 들어가야 해서 한번
보통 15분이 있다가 한 번 더 발라야지 색깔이 잘 맞춰질 수밖에 아, 없는 밑에까지 거잖아. 발라주라고? 그렇지. 그래야 맞춰. 그래서 얼룩이 얘를 맞춰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항상 2번 발라야 돼. 그러니까 저번에 염색할 때 안 1차 그러면 뿌리만 밑에 해갖고는. 라인 밑에 한 반 정도까지만이라도 가는 게 좋대. 그러니까 1차로 다 발리고 바르시키는 뭐하면. 2차로 바를 때 염색약 정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붉게. 2차로 바를 때 더 묽게 하라고 그랬어. 왜냐면 염색약이 약간 발랐을 때 꾸덕꾸덕하게 굳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차로 묽게 해서 발라야 얘같이 루터치가 되는데 만약에 1차보다 나는 걱정되니까 2차가 점도가 되다? 꽝이야. 해도 얼룩이 100%죠. 산화제를 더 넣어요, 영양분을. 뭐 영양분을 넣든지 산화제를 더 넣든지 해가지고 맞춰줘야 돼. 그럼 산화제를 조금 영양분을 맞춰주든지 조금 묽게 만들어갖고 발라야 잘 바르면서 얼룩도 안 찍으면서 얘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뿌리 염색을 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영양분을 제가 킵해놓고 쓰잖아요. 근데 오실 때마다 여기 발라놓고 그 나머지 약에다가 영양분을 섞어서 계속 한 달에 없이 계속 발라. 연결. 네. 어. 네. 그렇지. 그럼 더 좋지. 그럼 진짜 좋아요. 그게 더 좋지. 그럼 좋아요. 염색약이 계속 발리지.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영양분을 빨리 없애는 것도 우리도 능력이잖아. 이렇게 발라가지고 키핑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그러긴 한데. 그래가지고 키핑을 해갖고 5만 원씩 놓고 이렇게 키핑을 해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파마할 때나 염색할 때나 그걸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뭐냐면 이런 얘기지만 아래 수석 강사가 있거든요. 저 강남 가면은 그 친구는 컴퓨터를 안 하고 수작기로 하더라고. 파일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공부 알면서도 너 왜 파일을 하니? 그러니까 사장님 보여줘야 되잖아. 컴퓨터는 안 보여주잖아. 이게 보여주면은 사람이 가둔이 된대. 파일에다가 적어서 그 얼마.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회를 끌어서 50만 원씩 예약을 해놓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냐면 이거를 알아가지고 키핑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고객이 계속 우리가 돈 적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행에 자꾸 자주 가고 싶단 말이야. 키핑하는 거를 꼭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키핑하는 데는 아주 신경도 안 쓰고 잘해요. 그래서 키핑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써놔 거기다 스티커 이렇게 견출지자 이렇게 써놔서 쭉 이렇게 해서 모양새는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머리만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염색은 땅땅을 섞으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다 좋긴 한데 뻣뻣함도 없고 되게 부드럽고. 왜냐면 빵빵 뭐하는 왜냐면 염색약에 계면활성제가 있잖아. 여기 바르고 여기 연결할 때 수분을 좀 뿌려놓고 발라요? 뿌려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냥 바르는 것보다 수분을 뿌리고 네, 바르는 수분을 안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에 바를 때는 염색약 소량으로 해갖고 발라도 되잖아요. 뭐 상관은 그렇지. 없는데 아무튼 근데 뭐냐면 나머지 왜냐면 약에다가 그냥 영양 넣어서 왜냐면 이게 아니 그리고 지금 중요한 액션을 취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빙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뿌리듯이. 물에다가 향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영양분 앞에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아로마 있잖아. 아로마 향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좋은 거 뿌려준다. 왜냐면 뒤에서 뿌리는 게 잘 모르니까 그것도 우리가 노하우잖아. 그 교육을 하고 다니면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소문이 난다고 자꾸만 그잖아요. 모든 게 소문 나니까 조금 먼저 빨리 고객을 유치하라는 거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로 유튜브를 찍었어. 막 이걸 다 찍어서 유튜브로 올렸어. 나한테 들어올 게 뭘까? 생각보다 적은 돈은 들어오겠지. 그치만 내가 얻는 거는 별로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어. 다 누가 배워가지고 왜 똑똑한 사람들은 보면 다 알아. 아 저거 치오구나 치오 몇 도구나 저거 왜 자기네들 강사니까 많이 안단 말이지. 왜 속에 있는 것까지 모르니까. 아민이 스팀이 좋고 스팀하고 열은 좋은데 스팀하고 궁합을 맞추니까 잘 안 맞는 거지. 뭔지는 모르는 거지. 치오는 스팀하고 궁합이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염색은 엄청 잘 맞아. 그래서 왜? 염색약에는 아민이 조금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비 오는 날 염색하면은 습도 때문에 염색이 색깔이 더 잘 먹는 날 있죠. 그게 수분 때문이지. 퀴트퀴트 열려져 있고. 파마도 요즘엔 옛날에 치오하고 CK는 옛날에 비 올 때 파마하면 잘 나온 데는 안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지. 근데 수분이 적었다 그랬지. 그죠? 아니는 비 올 때 더 잘 나와. 더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고객들한테 요즘에는 좋은 원료가 나와서 비 올 때 더 파마가 잘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맞는 거잖아. 무슨 약이 좋아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뭐 이게. 그치. 근데 몰랐어 옛날에는. 그냥 요즘 약이 좋아서 잘 나와 그러니까 이랬지. 실제 대화할 몰랐지. 때도, 대화할 때도 이런 거지. 내가 저기 있잖아요. 잘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잘 나온다니까 남의 거 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야. 내가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할 때는 나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기꾼이 어떻게? 빤빤하다는 거야. 뺀질뺀질하다는 거 그 뜻이야. 그래서 염색약은 스팀을 씌우면 훨씬 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밝아지는 건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팀 쓸 때 내가 강조하는 게 멋내기 세차할 때가 거정이 유리하다는 뜻이야. 탈색에도 유리하지. 다 유리한데 뭐 세치도 유리하고 다른데 멋내기 세치는 정확하게 진짜 예뻐. 본인이 피할 시대야. 나는 본인이 피하를 하다가 안티가 됐지만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야 진짜 여우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음 진짜 주에 원장님이 너무 많이 알고 말씀해서. 있구나라는 걸 했다 함부로 얘기를 못해.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러면은 네 그래 이제는 왜 그 고비가 넘어갔으니까는 거지. 그 고비만 넘어가면은 좋은 거야. 근데 3% 염색을 해서 경화가 풀려요. 근데 바로 풀리긴 풀리는데 파마를 할 때는 좀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 그렇겠죠? 6%짜리가 정확하게 경화를 많이 풀어요. 하여튼 염색을 하면 무조건 경화를 다 풀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염색하고 매니큐어 그러면 뭐 코팅, 왁싱 다 들어가요. 매니큐어는 요 사이에만 들어가 있지만 염색은 모든 전체에 모수지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경화를 풀려면 어디까지 풀어야 돼? 모수지까지 풀어야 되려면 염료가 다 착색이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뭐 조금 얘기하자면 홈 염색을 했어. 이분들은 거의 뭐야? 빗질을 집에서 염색하는 사람들이 안 해요? 빛이 많이 해요. 빗질 안 하고 손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건 염색상 보고 아니 염색약 아니 염색약도 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거 완전 스피드 염색이고 거의 빛이 거의 빗질을 해요. 지금 얘기가 주제가 3% 염색을 주제로 나온 거잖아, 그죠? 3% 염색은 일제 이제 썩는 거야. 근데 손에다 따라서 문지르는 거는 샴푸 염색이야. 그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누가 개발했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하고 그 패트리어 그 미사일 쏠다가 우리나라하고 수입이 막 정지가 되고 막 그렇잖아. 그때 일본 걔네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연구진들 많이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원료 같은 것도 다 찾아내고 어디냐면 일본 애도 하고 연결이 된 거야. 우리를 하고 또 일본 애들이 바로 중국에 넘어가서 처방을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뭐 처방도 막 사고 그때 일본이 호황이 된 거야.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왼수가 되면 최고 행복하는 게 일본 애들이야. 그래서 가서 그 샴푸 염색을 또 만들어 갖고 나와요. 나는 그걸 20년 전에 봤어. 중국에서 CD를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고 누가. 그래서 이거는 홈 염색보다 홈 쇼핑용이다 내가 얘기해줬지만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샥샥해. 그럼 검정색 금방 들어. 물 묻히고 확 이렇게 하면 그게 유행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분들한테 경화 푸는 걸 강조하는 게 경화를 풀어야 된다는 게 그럼 염료까지 나오는 이 색소가 바깥으로 뻗어나와야 되면 빗질했을 때 색깔이 확 빠져나와야 돼. 이게 좀 빠져나왔네? 안 돼! 팍 빠져나와야 돼.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도 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한 달에 한 번씩 파마하시는 분인데 버지니어예요. 아무 염색도 아무것도 안 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파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버지니어인데 왜 파마가 안 나와요? 그 사람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파마가 그냥 알칼리가 저거 되잖아. 그래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경화를 풀어야 돼요. 당연하죠. 안 그거를. 안 나오면 해야지 경화를. 아니 아니, 매번 샴푸에 봐봐. 실리콘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버지니어인데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집에서 뭐 트리트먼트 쓰는지 쓰고. 물어봐야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아니 쓰잖아. 잠깐만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냥 잠깐만 그거하고 너무 친해지니까 이게 맞아. 말하라고. 진짜 자왜 그러냐면은 좋은 건 안
파마요. 나오게 해준대잖아. 일반 폼에는 뭐가 들어있어? 주성분이 아민이 들어있잖아. 얘가 경화를 시키잖아. 근데 얘 때문에 전처를 반드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파마 6만 원, 7만 원 받으면서 그걸 안 해? 그 원장님 머리 애들 전체를 안 해고 파마해주면 6만 원, 7만 원 받으면 좋을까? 아니라는 거지. 쉽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켜갈 부분은 지켜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왜 그러냐면은 원장님들이 항상 나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 참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해.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 경화된 거를 풀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 경화를 충분하게 풀어야 되는데 저한테 제가 얘기할게 머리를 베낸 머리인데 하루에 한 번씩 파마를 한대. 그럼 알칼리 된 머리는 베낸 머리일까? 아니잖아. 주제는 파마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 머리는 아니야. 그죠? 파마를 한 번 계속 했던 머리잖아. 경화를 충분히 풀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경화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하고 약을 발라야 파마가 잘 나오는 것이죠. 두피를 안 나오는데. 네? 두피는 버진해 올 거 아니에요. 모발. 아 진짜 한 달인데 뭐 얼마나 잘. 거진 해버려도 그냥 파면 말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경화된 거를 또 풀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나. 파마가 전혀 나오진 않잖아. 잡히는 소리가 뭐야? 3시간 돼야. 아니 파마가 어떻게 나오는데? 3시간 돼야 C컬 나오나? 아니 한 약간 한 컬 반 나오나? 너무 굵게 마시네. 일반 펌인데? 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있는데 그걸 할 때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직봉으로 가야지. 나도 그런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파마를 자주 하는 게 아닌데 머리가 진짜 나이롱 머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 가는데 나이롱 같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3시간에 항상 3시간에. 근데 이게 진짜 안 이제 나와. 자 봐봐. 네. 잠깐만. 이게 자 우리 이거 뭐 원장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도 나한테 주제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한 머리인데 파마가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대. 아무것도 안 한 머리는 아니잖아. 그리고 집에서 뭘 뿌리는지 어떻게 알아? 집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정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숙제라는 거지. 그잖아요. 그거 다 바꾸는 거지. 고객을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되고 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한번 정화시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경화를 얘기했듯이 풀고 경화를 풀고 짚어. 그 나이론 같은 머리 어떻게 써요? 저 맨 처음에 이제 내가 파마를 해줬는데 이틀 만에 다 거의 이제 웨이브가 거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그때 치어로 또 해줬어. 그랬더니 또 그래 한 일주일 만에. 그래갖고 이번에는 직펌으로 하자. 그래갖고 직펌으로 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래 파마를 잘 안 해. 염색만 해. 염색을 했는데 그거 비단결이면 집에서 한 염색이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도 하지만 저한테도 해요. 자, 저한테도 하는데 제가 6%로 하거든요. 검정색. 그러니까 파마하기 전에는 어디서 한 거야? 집에서. 아니 그게 정확하게 답을 줘야지 나도 답을 주지.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그분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분이 염색을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네. 간단 명료하게 맨 마지막에 마지막은 뭐, 제가 했죠 염색. 그리고 나서 파마하는데 파마가 그래도 안 나와요? 아주 그러니까 그 모질이 나는 그런 모질이 자, 그러면 처음 봤어. 그 염색을 할 때 그 사람이 염색이 네. 새치 염색이에요? 먼데기 염색이었어요? 아니 새치 염색이죠. 새치 염색인데 흰머리가 거의 어두운 컬러를 해요. 흑색으로. 어두운 한 컬러 3번? 3번? 네. 스피드 염색이 아니고 아니에요. 일반 염색인데 네. 잘 먹었어요? 그냥 염색은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파마가 안 나온다고? 네. 근데 모발이 어떤 모발이냐면 왜 있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인형 머리 살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직모 같이 돼 있잖아. 근데 걔가 나중에는 마치 이상하게 되지만 오래되면 근데 잠깐만. 그런 식으로 약간 나이롱 머리 같아. 근데 그럼 염색을 만약에 했어요. 네. 알 수가 염색을 했으면 나이롱 머리야. 그죠? 그 나이롱 머리인데 염색을 했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염색은 머리는 들어가요. 잠깐만요. 네.
야 말씀하세요. 이제 마이크 잡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얘기해야 돼. 아니 얘기를 했는데 주제를 얘기를 하고 가는데 가잖아.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뭘 하려는 책망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주면은 자 모발이 염색을 하면은 사람마다 멜란 염료가 빠지는 게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게 달라요. 다르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럼 염색을 했어. 원장님이 했다며. 그러면 그 염색이 빨리 빠져요, 늦게 빠져요? 어두운 안 색의 빠지는 용렙에 거. 6%잖아요. 네. 그럼 잘 안 빠지겠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네. 쉽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머리인데.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럼 그렇게 검은색 빠지지는 근데 경화 풀고 한 거 아니잖아.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화 배우기 전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뿌리 염색만 계속 하시는 거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뿌리 염색 전체 염색을 하는 거예요? 전체 염색을 하는데 어쩌다 한 번쯤 오지. 아, 전체 그러니까 뿌리만 다 하는 바른다고? 거니까. 전체를 아니, 다 전체 발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전체를 다 발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염색을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주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에서 염색했을 때 하고 원장님이 염색을 여줬을 때 하고 완전 틀고 원장님 그 염색을 남자예요 여자분이에요? 여자예요. 단발머리. 단발머리인데 그럼 파우치인 거야 아니면 팩이 든 거 조그만 걸로 해요? 제가요? 네, 염색 그분 해줄 때 좀 짜는 거? 작은 걸로 하죠. 튜브를 큰 거 말고 모질이 바뀔 건데 그러면 염색을 하면은 되게 웬만해서 염색은 알칼리가 강하기 때문에 모질이 바뀌어서 파마가 되면 잘 나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경화를 배우기 전에 했던 머리인데 본인도 안 나오는 거 하도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미용실 갔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근데 자기는 원래 안 나오는 거 안 돼. 너무 이제 여기가 딱 달라붙는 머리야 이게. 근데 숱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이제 직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달라붙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나이가 너무 할머니 같이 좀 들어 보인다 해서 좀 파마를 하고 싶은데 항상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거는 진짜 그거도 도전 의식도 좋네. 아니 그러니까 되신 대로 이제 파마가 안 나오는 거는 직모로 저기 뭐냐 직펌을 하면은 잘 나와요. 직펌도 디지털 직펌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직펌을 했고 옥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걸 해갖고 나한테 전화 갖고 사장님 했는데로 했는데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뭘로 했는데 디지털 옥펌을 했대. 아니 몇 디지털 초만 말았어? 나 조그만 걸로 말아. 자 디지털 직펌을 이거 안 나오니까. 디지털 직펌인데요 왜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나한테 큰소리 치는 거야. 나한테 당황하잖아. 그렇잖아요. 직펌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직펌이지 그건 옥펌이라고 얘기를 해 편한데 디지털 직펌을 해 나와요. 그런 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 좀 가르쳐 주세요. 경화 풀고, 경화 풀고 경화 풀고. 저거 디지털 직봉이죠? 전 직펌을 안 해봐갖고. 디지털 직펌이나 일반 펌이나 똑같아. 그죠? 그렇죠. 자 디지털 직펌이나 옥펌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은 뭐 수분 있을 때 전처리 경화 풀었죠. 그래서 여기서 세척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력을 바르잖아요. 네. 이력을 바를 때 직펌이니까 멀티하고 산소펌은 1대1이야. 네. 근데 그 대신 치오를 넣으면 안 돼. 직펌은. 그죠? 치오를 넣으면은 알칼리가 암모니아 들어있어서 확 폭발할 수가 있어. 알칼리가 너무 반응이 빠른 알칼리가 있었을까? 그래갖고 산하고 알칼리하고 1대1이야. 또 조금만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돼. 무조건 1대1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인딩을 할 때 손상이 심할수록 빗질해서 잘 먹었다 생각하면은 그 대신 얘를 발라놓고 바로 바르면서 와인딩하면 절대 안 돼. 섹션을 떠서 전체적으로 다 발라서 약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와인딩이 들어가야 돼. 전체적으로 다 발라줘. 전체적으로 먼저 발라야 돼. 먹여야 돼. 안 먹으면 또 파마가 거칠어져. 이게 노하우야. 별거 없어,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라서
스며드는 거를 보고 다시 예를 들어서 물을 뭐 살짝 주든지 일액을 재도포하는 거야. 그러면 더 잘 들어가겠지. 한번 먹혀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도포를 하는 거야. 일액을 똑같이 1대1로 재도포하고 나서 이제 뭐야? 와인딩을 할 때 완전히 먹었으니까 약을 걷어내는 걸 잘 걷어내야 돼. 무텐션으로. 모발 속에다가 약을 가두고 겉을 딱 꺼내야 컬이 예뻐. 왜 그러냐면 열을 가하는데 겉에 수분이 너무 많고 약이 너무 많이 있으면 머리가 거칠어져. 어떤 원장님한테 가르쳐줄 때 약을 딱 꺼내고 하니까 훨씬 머릿결이 좋다고 얘기했잖아. 네. 조금 먹이고 좀 쉬었다가 네. 그렇지. 이게 노하우야. 먹여야 돼. 좀 쉬었다가 네, 먹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손상이 심할수록 어떻게? 와인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손상이 좀 많이 됐으면 여기서 열이 이렇게 바깥으로 뽑잖아. 네. 얘가 약이 물이 많으면은 큐티클이 너무 많이 열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왜 디지털 기계가 45도짜리가 없잖아. 50도. 50도, 60도짜리잖아. 트윈벨 같은 경우는 있어요. 보통 80도. 타이머는 있어요. 45도. 오케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대신 알카리가 멀티폼이니까 자연방체도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네. 그 대신 온도를 우리가 조금 주는데 약을 먹여서 싸워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네. 네. 이 먹히면 100%인데 안 먹히면은 머리 거칠어져. 얼마나 먹어요? 그거 먹 얼마나 먹어? 그냥 뭐 흡수되는 거 발라서 봐야지. 자연방체 10분이든 냅둬야지.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모발이 딱 친속 모발이면 5분이면 들어가는데 왜냐면 경화를 풀었으니까. 풀었으니까. 경화를 풀었으면 보통 5분 정도면 다 들어가. 그 대신 이제 섹션을 떠서 발라야 돼요. 그 대신 섹션을 뭐 뜰 때 뭐 대충 이렇게 막 쭉쭉 바르는 게 아니라 좀 섹션 떠갖고 붓으로 쫙쫙 발라가지고 얘를 먹어야 돼. 저 모발에 먹혀야 돼. 먹힌 다음에 약을 딱 꺼내면서 와인딩을 하고 그러면 온도를 몇 도로 할까? 50도. 50도. 45도짜리가 별로 없다니까. 거의 갖고 있는 50도. 것은 45도로 하시는데 대신도 50도로 하는 것도 괜찮아. 만약 트윈벨이면요? 트윈벨은 극손상보도도 극손상보에다 놓고 몇 분? 5분. 5분만 딱 하면 돼. 먹였을 때 문제야. 근데 안 먹였을 때 건강하면은 7분까지 가도 돼.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거야.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잘 나와. 일반 펌은 말씀하셨을 때 약을 걷어내고 다시 바르는 일반 게 펌도 좋아요. 똑같이 약을 먹이고 걷어내는 게 훨씬 컬이 걷어내고 예쁜 거야. 다시 바르고 응. 똑같은 방법인데 얘는 열이 뒷품을 들어가니까. 하니까 조금 더 먹여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먹여야 돼. 네. 이건 더 먹여서 걸고 딱 때리면 아주 눌러날라. 아주 편해. 그리고 자연방치는 몇 분? 5분. 저는 15분, 20분. 20분 이상은 줘야 돼. 20분 줘야 돼. 왜냐면 로트가 있기 때문에. 로트를 그러니까 말려, 그러니까 식어야 되고 왜냐면 말리고. 이제가 과수니까. 완전 식을 때가 20분 이상이 돼야 돼. 응? 그 대신 로트가 가벼운 거는 15분까지 되는데 로트가 무겁다. 아까 뭐 트윈벨 트윈벨. 무조건 되고 20분. 네. 무거운 거는 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뭐 다 20분 더. 조금만 비열해. 36.5도보다 조금만 높아도 열이 과수라두잖아. 과수가 폭발해. 이해 갔죠? 네. 36.5도보다 조금 더 강한 온도가 있을 때 딱 되잖아. 그럼 모발이 폭발을 해. 우리는 똑같이 도 느낄 수 없어. 근데 온도가 완전 식을지 않을 때 과수 들어오면 폭발을 해서 어떻게 꽃이 피는 끝에 꽃이 피는 느낌이 있어.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더 많이 빨리 중화를 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야. 꽃핀 거. 경험했죠? 네. 안 식었을 때 정말 하는 거야. 열펌이가 아이롱이 다.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임상했을까, 그죠? 먹고 살려고. 그런 거 보면 아는 거야. 이게 벌렸을 때, 이거. 잘라내야겠구나. 나중에 잘라내야 되겠구나. 막 얘기해주면
내가 원장도 있어. 네, 자르면 로트가 되잖아. 로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오히려 예. 좀 얇게 더 전에보다 좀 로트를 더 넣었더니 훨씬 더 열의 잘 넣어. 세분배. 훨씬 잘 넣어. 내가 그거를 맨날 말씀하셔도 귀찮으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로트는 더 굵게. 로트는 굵게 하면서 그게 조금 섹션은 섹션을 잘 조금 해서 얇게. 떴더니 확실히 이거 잘. 예. 얘 건강할수록 좀 섹션을 좀 굵게 떠야 되는데 손상이 심할수록 섹션을 얇게 뜨는 게 더 좋아. 예. 왜? 빨리 건조되니까. 그렇게 많이. 머리 손상될수록 이런 게 또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 내가 얘기 못한 거를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섹션 저번에도 교육할 때 머리가 탈색이 심할수록 섹션을 로트 수량을 많이 넓히라 했잖아, 그죠? 그런 게 되게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응용할 때 약을 먹이냐 안 먹이냐, 산성펌을 몇 대 몇으로 섞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반 펌은 산성펌을 조금 덜 섞어도 되는데 네. 직펌은 무조건 섞어야 돼. 왜? 45도보다 항상 올라가니까. 이유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누주하게 탄력하겠다면 산성펌 좀 더 섞어도 돼. 누주하게 탄력해서 그 대신 어떻게? 닦을 때 누주하게 탄력은 약을 최단으로 많이 닦아야 돼. 수분을 많이 잡아줘야 되니까. 그죠? 수분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 1번 폼 디지털 아이롱 컬이 어떻게 나올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호를 말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번 폼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 1호가 거의 다 나오게 할 수가 있어, 그죠? 디지털, 연화 디지털 얘보다 더 거기 더 강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루즈. 얘보다 컬이 조금 더 벌어요, 그죠? 예, 루즈예요. 디지털 직폼은 어떻게 나올까? 더 걸리지 않아서. 얘 그 일반 폼하고 똑같이 나와 머리. 그죠? 아이롱은 어떻게 될까? 더 루즈하게 나오죠. 얘보다 2배가 늘어날 거야. 그죠? 이유가 뭘까? 얘는 수분 있을 때하고 얘는 건조되잖아. 얘도 건조되잖아. 그 대신 디지털하고 얘하고 아이롱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가 수분이 많아, 얘가 수분이 많아? 아이롱. 아이롱이 수분이 더 많을 때 잡잖아. 근데 왜냐면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단 말이지. 온도가 훨씬 얘는 자꾸 들어가고 얘는 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컬이 훨씬 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컬을 몇 호로 말았을 때 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조금 감을 잡을 때 모발 진단할 때 좀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얘는 수분은 있을 때 중요하고, 그죠? 얘는 수분이 없을 때 중요하고, 얘는 수분이 있을 때 중요하고, 얘는 수분이 없을 때 중요한단 말이지. 만약에 일반 펌을 수분이 없이 중요하려면 머릿결 질감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수분이 얘를 건조를 시켰잖아. 처음에 할 때는 일반 펌을 했어. 중화하기 전에 바로 그 모발 상태가 자연 건조를 시켜갖고 중화 없이 하면 머릿결이 되게 좋아져. 수분을 빼니까. 그죠? 얘도 왜냐면 그러니까 머릿결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야? 일반 펌.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머릿결이 가장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야? 아이롱. 아이롱이잖아. 건조되는 거니까. 그죠? 머릿결 질감. 아이롱 안 하셔요? 잘 안 해요. 미안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말리면서 건조라면 내가 머릿결이 치고 좋아. 온도가 높아서 그런 것 뿐이지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한 맞아요. 섹션만 제대로 하면은 얘가 머릿결이 제일 좋아. 제대로 뜸을 들이면서 하면은 뜸 해고서 가만히 있어도 건조시킨 다음에 완전 건조한 다음에 빼잖아요. 머릿결이 되게 좋아져. 그 다음에 디지털도 좋아지고, 그죠? 2번이고. 그 다음에 일반 펌하고 디지털 직펌하고 어떤 게 더 머릿결이 더 좋을까? 펌. 일반 펌이 더 좋아. 왜? 온도가 좀 높으니까. 그죠? 2번이고. 그 다음에 1번 펌하고 디지털 직펌하고 어떤 게 더 머릿결이 더 좋을까? 일반 펌이 더 좋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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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이 더 좋아. 1
똑같이 했을 때 이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왜? 디지털 직법 한만 우리가 약을 잘 닦은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 닦고, 그리고 수분을 끝에 많이 머금고 있어서 온도가 가기 때문에 끝이 약간 거칠어져. 그죠? 좋던데. 누구야? 지품은 내 머리가 좋던데. 아니 이게 좋은 잘 나오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잘 나오면 많이 아니 이게 잘 나오고 온도를 잘 맞추면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게 왜냐면 이게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농구를 잘하고 막 이게 실제적 조건이 있어요. 이 직업을 잘하는 거는 본인이 만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난 많이 해. 디지털 직업을 하면서 이게 본인이 이 닦을 때 정확하게 닦고 와인딩을 깨끗하게 하고 잘 한다는 거야. 그걸 내가 본인이 저는 할 때 이렇게 섹션을 떠서 그대로 이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잘 맞습니다라는 걸 저한테 암시해 주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은 디지털이 거칠 수밖에 없어. 근데 똑같이 했을 때 거치게 하는데 일반 펌이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정성 들이는 만큼에 대한 어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롱하고 디지털 지파라고 하면 아이롱이 머리 더 거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정석으로 했을 때 아이롱이 더 거칠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일단 정석으로 해서 말아가지고 바로 하잖아. 되게 예뻐. 연화를 하고 해도 항상 보면 끝이 이게 날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직펌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연화펌보다 훨씬 더 컬도 잘 걸리고 약간은 거칠어도 연화펌보다는 저는 저기 해나 머리는 디지털 직펌을 권해주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훨씬 나. 이 뜻이 뭐냐? 맞아요. 연화가 예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장점만 하는 거야. 모발 끝이 경화된 거를 풀기가 엄청 네. 어려워. 어렵더라고요. 해나 그래서 머리 진짜 어렵죠. 여기는 바르다가 내가 힘을 잠깐 빼라는 이유가 많이 덧바르라는 이유가 그런 뜻이거든. 처음에는 얇게 한번 탁 쳐가지고 탁 해갖고 먹힌다고 그다음에 살짝 덮으라는 이유가 그거거든. 왜? 수분량이 많아야 되니까. 이 스팀을 근데 약을 바른 상태에서 와인딩이 들어가면 얘가 수분을 잡고 있잖아. 그래서 딱 수분 폭발을 위해서 얘가 컬을 걸어주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직펌을 쓰는 거야. 직펌을 쓸 때 또 어떤 뜻 쓰냐? 연화펌을 했는데 약간 잘 아리까리할 때 그때 직펌을 쓰는 거야. 맞아. 아까 진짜 직모. 그렇죠. 진짜 직모는 연합품도 되게 오래 그런 걸려. 분들 다른 데서 파마도 안 나왔어. 그치. 진펌해줘요. 맞아.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해. 근데 그 컬 걸어주면 내 고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찬스를 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저번에 세팅했는데 안 나왔다고 한 분 있죠. 그분은 지금껏 연합펌을 해갖고 한 번도 성공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경화 푸는 걸 배워서 사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잘 났어요? 안 나왔어. 왜 그런 품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아이롱 진짜 많이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성공을 안 해봤대요. 일반 펌은 나오는데 연합 펌은 지금 어떤 데 가면은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해갖고 했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안 걸렸대요. 잠깐만 일반 펌은 나오는데 연합 펌이 안 나온대요. 본질이 그러면 어떤데요? 직펌을 해. 가늘어요. 그런 거는 직펌을 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경화를 믿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염색머리도 아니고?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일당백도 일당백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요즘 원료들이 워낙 신도박동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왜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뭘 쓰는지 그래서 제가 트리트먼트를 어떤 걸 쓰는지 궁금해서 한번 찍어서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르간 오일이 많이 들어간 그 트리트먼트를 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일 들어가는 거는 상관은 없어. 경화에는 크게 그래요? 오일은 상관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화되는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 화학력을 내가 몰라요. 아침에 문 앞에 씻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느낀 게 손님들 하는 말은 새겨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먼저 고객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일반 펌은 나오는데 왜 디지털 연합 펌이 안 나온다 이 얘기는 거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일반 펌이 나오면요 연합 펌은 100% 나와야 돼. 내가 못질 어.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냐. 무슨 파마를 할 건지.
저 진짜 내가 봐도 일반 펌이 되는 거는요. 연합 펌은 100% 나와야 돼. 이 경우는 일반 펌이 되는데 열 펌이 안 된다. 이거는 나는 믿고 싶지가 않아.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로 와. 얘네들 알고 있어. 뭐 얘네들 똑똑똑하다. 아니 원장님 절로 가니까 이거 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근래에 와서는 모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모질이 바뀌듯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응? 옛날에 저도 저 숱이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숱이 없잖아.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차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이분은 진짜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데 본인이 안 하네. 이렇게 나왔어요. 연합펌을 안 하겠다. 연합펌을 했는데 이렇게 염색머리인데도 그래? 염색머리인데도 이래요. 이렇게 제 대표님한테 보냈었잖아요. 근데 굵은 거를 원해요. 얇게 이런 머리는 얇게 말아서 굵게 나와요. 근데 이 머리 아이로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엄마는 얼굴 할까요? 오래전에 근데 이사를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저런 머리 아이로펌은 저 아이론 펌하면 더 안 나와. 안 나와요? 이사하면서 아이롱은 안 오시니까. 수동이라 자, 그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사실 이런 머리는 우리가 원더 마샬이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뚜껑 덮어갖고 찢는 거? 그걸로 원더 마샬로 해야 돼. 컬 잘 나와. 원더 마샬로 하면은. 응? 원더 마샬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그 유튜브에 요 하고 뚜껑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두 개 차이가 몇 도 차이 나냐면 보통 30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요거는 보통 120에서 140도를 잡고 얘는 160에서 180도를 잡는 경우가 나와요. 네, 잡는 거 날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 120도로 돌리면은 돌렸잖아요. 그 뚜껑을 얘를 잡았을 때 딱 잡자마자 한 3초만 이렇게 떼어야 돼. 김이 얼마큼 나는지 봐야 돼. 김이 많이 나가지고 수분을 자꾸 없애주면서 뺐다 하면서 수분을 빼야 되는데 얘를 꼭 잡고 있잖아요. 얘 100% 머리가 날려. 컬은 잘 나오는데. 잡고서 계속 누르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원더 마샬이 안 나가지 기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왜냐면 열펌의 수분과 뜸과 열과의 관계야. 수분을 빼줘야 되는데 우리가 매직기 180도에도 손상이 안 되잖아. 수분을 빼야 되는데 수분을 가둬놓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 탁탁탁 해서 한번 딱 잡아가지고 탁 빼고 탁 잡아가지고 빼가지고 얘가 수분이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 옛날 고데기 할때 컬하고 마샬 할때 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따닥 하면서 그거 빼듯이. 또 원장도 이렇게 하다가 턱에다 딱 대고 이렇게 따서 하잖아. 그게 다 온도에 맞추는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야. 온도만. 그래서 왜 손상이 될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얘가 조금 더 빨리빨리 빼야 돼 그럼. 근데 똑같이 건강하거나 손상 똑같이 하니까 어떻게? 그것이 거친 거지. 수분과 뜸과 열과의 관계만 정확하게 알면요. 매직기 당길 때도 똑같아. 이렇게 윤기 잘 할 때가 있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경화를 풀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경화 경화 팔든지 연화가 안 되면은 절대 어려운 거야. 경화 풀고 했는데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너무 굵은 노트를 제가 쓴 것 같고 직펌을 했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경화를 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머리는 우리가 쉽게 해서 직펌을 가는 게 그러니까 자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얘가 디지털 같은 경우는 노트가 굵잖아요. 1호 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8 정도? 그죠? 18인데 18이 넘어가는 노트라면은 얘가 2배, 3배 늘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2배, 3배 들어가면 컬이 안 나왔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 컬을 강하게 원한다 그러면 보통 18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컬을 강하게 원합니다. 그럴 때 20mm, 22mm로 강하게 만들어. 안 돼. 죽었다 안 나와. 옛날에는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24mm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집에 가 이제. 박 원장님 술. 저 술 먹였어요 원장님 아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컬을 맞춰야 될 노트도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노트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커지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갖고 있는 환원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치워인데 웰라 제품만 했는데 웰라는 아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18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16, 14로 많이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원장님들이 저는 그 웰라 거 갖고도 굵은 컬을 잘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뒤에다 트리트먼트 주는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떤 고객이 어떻게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지해서 모발 진단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머리 약간 태운 머리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컬이 좀 탄 느낌이 들었을 때. 탄 머리는 영영번호 치유하고 경화를 풀고 그 다음에 극손상물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거기다가 손상물을 조금 넣어서 등점대를 맞춰서 발라서 무조건 계속 스팀을 씌워야 돼. 경화가 된 머리는 뭐가 없어? 수분이 없어. 그래서 영영번호하고 치유를 했는데도 경화가 완전히 안 풀리고 수분도 못 잡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직폼할 때 수분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수분을 넣어줘야 돼. 단백질로 같이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단백질은 그러니까 대충대로 실리콘이 없는 제품을 써야 돼. 그때 실리콘에다 조금 들어있는 제품을 쓰면은 탄머리가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극손상물을 무실리콘에서 원장님들한테 무실리콘 매직약은 항상 비치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게 저게 뭐야? 약방의 감초야. 그러면 약 바르고 나서 다시 또 디지털을 해야 되잖아요. 디지털 탄 머리인데. 디지털 문화는 그래서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좀 모발이 좀 채워지도록 뭘 바르면 거기다 이제 3.5 뿌리면 되지. 3.5. 네, 3.5 뿌려가지고 하면 잘 나와요. 뭐 트리트먼트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트리트먼트 바르기 전에 탄머리는 단백질이 없으니까 3.5 발라갖고 핸들링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단백질을 채웠잖아. 그죠? 근데 PPT 뿌리면 안 돼. PPT 같은 거는 생각보다 컬이 강하게 나올지 몰라도 나중에 약간 그 끈적거림이 있고 컬이 좀 강하게 나와도 거칠게 놔요. 그 대신 콜라겐이 좋아. 전철에는 케라틴이 좋고 콜 뿌려서 핸들링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뭐 트리트먼트 있잖아. 아주 얇게 펴 발라야 돼. 근데 대순대로 만약에 탄머리는 잘못하면은 트리트먼트 바르면 안 건조돼. 그러니까 뭐야? 3.5만 하는 게 너무 유리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조가 돼야 되잖아. 근데 트리트먼트만 건조가 돼요, 안 돼요? 열보제를 발랐는데 오히려 조금 거친 느낌. 왜 그러냐면 열보호제를 발라도 열보호제 바르면은 수분이 잘 안 나가니까 거기서 탄머리 수분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네, 그러니까 뭐야? 탄머리는 대순대로 3.5 하나만 딱 쓰는 게 근데 최고야. 극손상모도 저온으로 10분 이상 가요? 스팀 씌우면 뭐 20분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산성폼을 발라서 모발이 상하지만 않으면 1시간 냅두고 2시간 냅둬도 손상은 안 가. 열 처리가요? 스팀 씌워도 안 가. 스팀 씌우니까. 아니. 디지털을 말았을 때 기계 말았을 때, 로트 말았을 때. 기계 온도? 근데 온도가 몇 도인데요? 60도. 왜 연합폼을 왜 60도로 가? 그래. 아니 극손상모로 갔어. 안 돼. 연화를 했을 때 기준이 세척을 해서 80도 이상. 가야지. 기본 아민이라서. 아니 근데 80도로 가잖아. 쭉. 탈모는 60도로 시작해서. 타이머는 나는 웬만한 건 다 로우를 하는데 로우가 55도에서 60도밖에 안 돼요. 근데 파마 되게 건강모도 나는 다 로우로 돌리는데 파마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온도가 55도, 60도예요. 탈모는 높아 그거보다. 엄청 잘 나와. 그때도 저 친구 근데 기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아, 기계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 탈모가 좀 세 열이. 그래서 만약에 그냥 시간 55도인데 거야? 저번에 되겠죠. 55도인데 저기 손상모는 한 10분 보고 건강모가 한 12분, 3분, 5분. 그 수분 나는 좀 많이 조금 두껍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보고. 자 이게 잡았을 때 계속 잡고 있으면 55도 딴 회사 제품 55도 저기 뭐냐면 오히려 그 55도짜리 이렇게 잡고 있어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잡고 있다가 뜨거워 이거 못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연합펌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 잡았는데도 뜨거움이 좀 없다. 그러면 직펌 정도 온도고
이거 잡았는데 왜냐면 회사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나오는 게 잡았는데 꾹을 잡고 있는데 아 뜨거 하고 나오는 거는 55도라도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를 측정을 해라는 거에서 기계를 저번에 만져보라고 얘기했던 만져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져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샵에 가서 꽂아가지고 한번 만져보라고. 그건 안 뜨거. 안 뜨거던데? 아 근데 온도는 왜냐면 트윈벨은 낮아도 뜨거워 쇠 때문에. 네, 엄청 뜨거워. 그래서 그거는 저거고. 시간을 조금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그 뜨겁다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기계마다 그게 틀리더라고요. 기계마다 틀린데 이게 빨리 뜨고 이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만져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뜨거 이렇게 정도가 돼야 80도 정도가 되고 내가 해보니까 꾸준히 잡고 있으면 보통 50도 60도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더라고. 그다음 뜨거 이렇게 나. 그게 틀리더라고. 근데 얘도 계속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워졌다 꺼졌다 뜨거워졌다. 아 그게 이제 3분마다 이렇게 바이메탈에 이렇게 센서라는 게 있어요. 기계는 이게 설정을 해. 70도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다가 70도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센서가 이렇게 딱 떨어져 전류를 끊어. 게다가 이게 얘가 65도 정도 됐다 그러면 다시 붙는 거야. 그게 매직 기계도 있고 디지털 기계도 있어. 그래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일러도 이렇게 갔다가 돌다가 한국 거 잘 안 나네. 보일러도 돌다가 꺼지는 게 뭐냐면 시간 되면 딱 꺼지는 거야. 기계도 좀 온도가 올라가면 꺼지는 게 그게 다 바이메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기계가 국산 거 잘 안 나와. 안 그러면 풀리고 경화가 이제 많이 된 머리들은 한 번에 안 풀리잖아요. 경화가. 한 번 안 풀리니까 걷어내고 또 바르고. 아니 세척하고 한번 바르는 게 더 빠르지. 걷어내는 거. 아까 걷어내는 걷어내도 되고 세척을 해도 되고. 근데 걷어내고도 와인딩 해도 돼요? 약 발라가지고? 어떨 때 약 이력을 발라가지고 네. 근데 경화가 풀렸을 때 와인딩 하는 게 좋아. 걷어내고 예. 안 헹구고 그냥 안 해보고 이제 이력을 발랐잖아. 풀렸으면은 그렇지 와인딩을 하면 걷어내고 되지. 그냥 약 바르고. 때밀다가 때가 안 밀려. 그럼 어떻게 물속에 다시 들어가잖아. 그런 식으로 약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지. 약을 다시 한번 바를 필요가 있어. 그게 이제 경화가 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발의 경화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알잖아. 연골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계속 발라보고 그거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으면 자른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골하고 치유하고 섞어서 이렇게 발랐을 때 아이 경화가 풀리구나 안 풀리는 거 이거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많이 넣어서 뭐 1대1로 해서 해보게 되고 막 가기도 하고 막 해봐. 그러면 이 경화가 풀린 것만 알면요 그때부터 일이 되게 수월하게 풀려. 그러니까 경화 푸는 것만 배우면 돼. 그 경화를 근데 원장님들한테 그 경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니까 뭐 오래된 분들한테 얘기가 좀 뭐하지만은 경화만 풀면은 그 다음부터는 숙제가 되게 편해. 그러면 아까 염색 6%로 하고 하면 더 수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냥 6%만 산화제만 발라서 안 돼, 안 돼.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뭐 창의적인 거는 연고제 들어가서 아니, 창의적인 거는 기본을 다 닦은 다음에 창의적으로 갑시다. 에? 무슨 창의적인 거는 뭐 다 창의적인 걸 하고 싶은데 파마값이나 올려. 네. 아니 원래 레벨업 할 때 그거는 통합할 내년에 때 내년 산화제 올리려고 먼저 기획을 바르고 아 그건 색치염색 색치 없애니까 암모니아 그 가수를 먼저 바르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염색이 거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1번 폼은 수분이 있을 때 중화가 들어가요. 그죠? 얘는 수분이 없을 때 들어가야 돼. 근데 디지털도 만약에 수분이 있을 때 중화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1번 폼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지폼은 얘네들은 세 개는 똑같은 수분이 있을 때 중화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뿌리면은 컬이 올라가는 현상. 사실 디지털은 물을 뿌리면 컬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갈 현상이 벌어지면 물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롱은 무조건 되고 건조가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컬이 얘네들하고 반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가장 남자들한테 원하는 건 아이롱이야. 여자들한테 원하는 건 뭐요? 요거야. 근데 다
섭렵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자들 긴 머리는 사실 원더 마샬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야. 원더 마샬은 자꾸선 찜을 들이기 때문에 컬이 더 훨씬 탄력 있고 컬이 훨씬 더 예뻐. 이걸 왜 얘기를 해주냐? 내가 열펌을 하고 좀 체력이 된다 그러면 원더 마샬이 되게 긴 머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 왜 그러냐? 요런 거 낼 수 없는 게 원더 마샬로 컬을 낼 수가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나만의 고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체력이 안 된다고요? 아니 시간적인 거나 고객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작이 어려워요. 오케이.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 거지. 인정을 하는데 이제 누가 내가 이 샵에서 내가 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무한의 도전은 아니야. 무한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무한 뭐 막 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아 이걸 하고 싶다라면은 그 방법이 아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안 할래? 나도 아이롱은 그때 내 컨디션이 중요해서 기계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마샬은 좀 근데 아니, 남자 머리는 쉬워. 아이롱은 남자 머리 가고 긴 머리를 원더 마샬로 가라는 뜻이야. 무슨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긴 머리를 아이롱을 하잖아요. 기 빠져.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들은 좀 체력이 있어서 이게 긴 머리 아이롱을 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되는데 여자들은 요즘은 남자들이요 다 투블럭이어갖고 아이롱도 몇 개 안 말아도 돼요. 아니 근데- 남자 미용사 얘기하시는 거죠. 남자 미용사. 아, 지금 남자 미용사들은 힘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돌려요. 그치 똑같은. 근데 여자들은 이 남자들 골격하고 컨디션 떨어져.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운전을 잘하냐면은 남자들은 안쪽이요. 여자들은 벌려 있는 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골격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롱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런 골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순대는 똑같이 섹션은 예를 들어서 일반 펌이랑 똑같이 그런 방법을 하면 돼요. 5분 딱 봐라. 몇 시야 지금? 안 넣지 오늘 물도. 매추콘이 아메드 매추콘을 왜 쓰지 않아? 이게 너무 빨리 건조되니까 너무 수분이 많을 때 와인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원장은 되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되게 그냥 수분이 많을 때 그냥 와인딩을 해서 그냥 컬을 걸어. 왜냐면 우리 나이 또래 정도에서는 탈색 모델이 거의 잘 안 와.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극손상모는 꼭 약방의 감촉성을 쓰라는 게 탈색모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 형성 오는 고객층이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들은 보통 염색모가 많이 와. 그러니까 되게 손상모에다가 기준인데. 근데 복구를 하려면은 극손상모에다가 손상모를 넣어서 쓰면 팍 씌우는 게 훨씬 더 복구가 되는 거야. 복구는 극손상모를 얼마큼 잘 쓰냐에 따라서 복구를 많이 하는 거야. 그죠? 수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극손상모는 화랑제가 없어서 펌이 안 나올까봐. 아니요, 진짜. 하는 적은 있죠. 아니 그게 적잖아요. 좀 적지. 그래서 손상모 약이 펌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 나는 진짜. 근데 아니야, 잘 나와. 아미는 수분이 갖고 있으면 컬이 다 치고 올라와. 그래서 우리가 직펌도 아미펌이잖아. 치워갖고 못하잖아. 그죠? 시스템 갖고도 직펌을 못하잖아. 아미펌이 뭐냐면 저온에도 컬을 탄력 있게 주고. 그러니까 디지털 연화펌은 기준적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세척해서 쓰는 건 80도 이상. 그죠? 치오는 100도서부터 써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샵의 무슨 약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야. 손상이 심하면은 80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죠? 탈색모 같은 거라든가 탄머리는 무조건 내가 80도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머리가 온도가 높으면 딱딱해져. 그리고 이게 연화펌을 했을 때 치오로 연화펌을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로 연화펌한 거하고 컬력이 훨씬 틀려. 어차피 탄머리잖아. 그 대신 이제 복구 우리가 개념. 아미펌을 온도를 높게 하잖아. 그러면 거칠어져.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가 매직을 했잖아.
좀 뭐 매직을 당기는 게 조금 서툴러. 머리를 봤을 때 끝에를 이렇게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꾸준히 잡아줘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막 당기더라고. 그죠? 끝에는 약간 힘을 빼서 이렇게 꼭 잡아주는 현상이 있어야 되고 항상 텐션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끝이 각이 틀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매직을 당길 때 똑같이 90도로 시작해서 90도로 떨어져. 똑같이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얘를 당기다 보면 각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제대로 못 당겨지는 거지. 긴 머리수록 당기면서 계속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나중에 머릿결 위주도라는 게 이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건강한 머리는 그렇게 당겨도 상관이 없는데 손상이 심할수록 자신대로 신경을 써서 제대로 당겨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데 건강모도 똑같이 당겨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죠? 드라이 롤 같은 것도 저온으로 천천히 하면 컬이 더 탄력이 붙는데 온도 올려갖고 그 뭐지 이렇게 롤 같은 거 갖고 강하게 한다고 컬이 잘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 온도를 좀 낮춰서 천천히 당겨야 아주 세팅 컬처럼 쫙 나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천천히 당기는 게 뜸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걸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냐면 본인도 그러니까 헹구고 나서 샵에 와서 매직이 당길 때 있잖아요. 드라이 할 때도 좀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들이 본인 머리 연습할 때 천천히 매직이 당기고 천천히 온도를 좀 낮춰갖고 천천히 왜? 수분량이 많으면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손상이 심하면 온도가 내려올 거고 뜨면 속도도 될 수 있잖아. 그죠?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120도인지 140도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 수분량 또는 손상도 그죠? 첫 번째 앱을 작업할 때 그 다음에 160에서 180 두 번째로 당길 때 180도라는 거는 뭐야? 수분이 많으면은 온도를 좀 낮출 수도 있고 손상이 나면 좀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을 이 160도 180도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교육할 때 누가 몇 도에서 몇 도다 그러면 딱 뭐야? 아 모발에 수분이 많으면은 온도를 좀 낮추라는 거고 손상이 많이 됐으니까 좀 온도를 낮추라는 거고 이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맞추는 거를 뭘로 맞춰? 눈으로 맞추는데 김이 나야 되는 거야. 보여주잖아. 저기 드라이 온도는 몇 도예요? 어떤 드라이요? 제가 그 손상모 복한액을 했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로 한번 전체 다 땡기고 매직 땡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이게 좋은 게 왜냐면 드라이를 땡긴 다음에 매직을 땡긴 거는 수분을 빼준 거 아니야. 근데 매직을 땡기면 너무 좋은 상태야. 왜냐면 완전히 수분이 건조가 드라이가 완전히 건조가 되진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직이 땡길 때 온도가 높으니까 훨씬 머릿결의 질감이 더 좋다는 거야. 아마 보카닉이 좋다 하더라도 수분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온도가 높잖아요. 머리가 터져. 그래서 어떻게 보카닉 가르칠 때 천천히 땡기라는 거지. 온도 낮은 온도. 아니요 높은 온도 190도로 대여섯 번. 그래서 완전히 거의 근데 말려서. 일바가 드라이로 먼저. 그쵸. 이게 왜냐면 수분을 빼라는 거야.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 것도 발라놓고 건조를 시켜. 그래갖고 220도 땡기라는 거. 왜냐면 그럼 수분을 뺀 다음에 고는 모발 손상이 적나요? 없어. 손상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막 드라이로 다 말린 다음에 고온해도 되겠네. 그렇지. 그것도 상관은 없지. 그 대신 뭐가 나야 돼? 약간 김이 나야 돼. 김이 안 나면은 곱슬이 안 펴져. 그래서 탄머리, 가는 모발 이런 거는 수분이 김이 나야지 머릿결 질감이 좋은 거야. 그죠? 똑같이 당겨봐요. 여기서 수분을 한쪽 머리를 이렇게 당기면서 김이 나면서 천천히 당긴 거하고 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빡 당긴 거하고 머릿결을 만지잖아요. 훨씬 김이 난 게 딱 만져보면 머리가 매끄러워. 드라이 할 때도 왜 그래? 드라이 할 때도 왜 우리가 물을 뿌려서 해요? 수소결합이 약간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소결합이 변형이 생기잖아. 그래서 수분이 있어야 돼. 근데 땡길 때 수분을 안 날리면은 펴지지가 않아. 저
원장님 이제 더 이상 집중 안 돼. 빨리 대리 불러. 집에서 찍찍이 말고 했는데 대리 불러서 가. 드라이 하잖아. 안 풀어주잖아. 뭔 말인지 알지? 강사님은 열심히 소문이 해주려고 나와. 그랬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고 싶어. 우리 교육할 때 눈이 뺀질뺀질하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일반 펌, 열펌, 그다음에 염색, 뭐 디지털 세팅, 아이롱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어떤 모발이 왔을 때 이게 흡수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 나는 열펌만 잘해요, 염색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헷갈려. 왜 그러냐면 모발 진단을 못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6%짜리는 경화를 풀어요. 염색은 3%짜리도 경화를 풀어. 그 대신 6%짜리는 다음에 머리 홀 때까지도 친속 모발을 바꿔야 되는데 3%짜리는 경화를 풀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 때는 모발이 경화돼서 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파마를 바로 한 것도 일반 파마 했다면 모발이 친속 모발로 바뀌거든. 일반 파마 한 거는 무조건 친속 모발이에요. 열펌 한 거는 친속 모발도 있을 수 있고 발속 모발도 있었어. 그거는 온도의 차이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머리 빗질해서 경화를 만져보면은 약을 연고라고 치워서 딱 발라봤을 때 얘가 발속인지 친속인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모발을 항상 약을 댄 머리는 무조건 되고 손상모 기준을 봐야 돼. 아까 손님을 머리 하고 있는데 딸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80대예요.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모자를 딱 벗어서 깜짝 놀랐어. 여기 머리가 다 끊어졌어요. 1cm가 다 자라있는 머리인데 어디서 했냐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럼 왜 이게 끊어졌을까 여기가 다. 약이 강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약이 고무줄도 팽팽해. 약이 강했을 거고 염색머리고. 근데 그렇게 끊어진 거 나 처음 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마 그분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 나 머리 잘 안 나와야 하고 자기가 1시간 2시간 있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고 또 약이 너무 강했거나. 약이 강해. 맞아. 아니 이게 뭐 얼마나 강해? 만약에 요즘에 그 정도 거기다 일반 그거를 펌인데 씌웠나?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시워만 가지고 하면은 요즘 한 시간 웬만해서 두 시간 돼도 끊어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요즘 머리가 끊어지는 시워에다가 머리가 별로 이렇게 산성펌을 섞었다. 만약에 20% 30% 섞었다. 평생을 놔도 머리가 안 끊어져. 그러니까 이 차이야. 근데 그냥 알칼리만 써서 그래. 계속 평균돼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가 다 끊겼다니까. 예. 근데 이 머리를 나더러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아이롱으로 꺾어줘. 아니야. 아니, 머리- 1cm도 안 자랐어. 머리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3개월 계셔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산성펌을 쓰라는 이유가 단차도 맞춰주고 꺾이지도 않고 오래 냅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서 중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멀티펌도 하고 산성펌 같은 경우는 꼭 섞어서 쓰라는 이유가 지금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섞어 쓰려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우리가 항상 전처리해서 경화를 풀어내는 거야. 그래야 이게 안전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약이 순해지잖아. 경화가 약이 순해지게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경화를 풀고 꼭 해라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래서 하면 큐티클은 어느 정도 열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끊어지는 거는 무조건 되고 약이 강해서 끊어지는 거야. 근데 당장 했을 때는 안 끊어져. 집에 가서 그러니까 빗질하고 감을 때마다 샴푸하고. 머리가 계속 나. 그래서 옛날에 그 파마 같은 거 치우려면 머리가 수수수 쓰러지는 이유가 약이 강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얄미운 손님들은 경 안 풀어줄 경우는 산성펌을 최대한 덜 섞어야 되겠네. 그렇죠. 좀 덜 섞었어요. 그럼 얄미운 어떻게 게 아니라 안 먹힐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그렇다고 약을 2번 발라야 되잖아. 내가 보기에. 약을 2번 발라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똑같은 건데 나왔어요. 홈염색 집에서 항상 하시는 분인데 약을 2번 발라야 돼. 잘 그러니까 나왔어요. 0.0번 그러니까 치오에 멀티펌에다가 치오를 넣고 산성펌을 넣고 발라놓고 로트로 챙기러 가. 예. 그 로트 챙기다 보면 어느 정도 먹였을 거 아니야, 그죠? 먹었다 빗질에다 좀 안 먹다 그러면 약을 또 발라서
발라서 빗질하면은 또 핸들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헤나 머리는 뭐 우리가 섹션을 꼭 뜨면서 발라야 돼.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발라놓으면은 강한 머리는 칠성 부분은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발송 부분은 안 돼. 그래서 코팅 파마는 내가 어떻게 발라야 된다고? 코팅 꼭 섹션 떠. 섹션 떠서 붓으로. 그래서 먹히는 거야. 왜냐 핸들링 하면서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알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면 먹었다는 느낌을 들 거 아니야. 그죠? 묻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머리는 잘 되고 어떤 머리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약에다 그거를 타서 이렇게 확인해서 하잖아. 섹션을 떠서 힘들어. 그래 나 보스. 나도 붓으로 어, 볼에다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아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뿐이잖아. 그렇잖아. 이력을 발랐어, 그죠? 경화가 됐으니까 안 풀리는 걸 어떻게 조금 여유를 부리고 뭐 스팀을 씌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팜하고 염색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 그죠? 그거를 더 잘만 해주면은 딴 사람이 파마 못 거는 걸 우리가 못 걸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남들이 못 거는 걸 우리가 만약에 걸었어. 우리는 행복한 거야. 그렇지. 그 고객은 내 단골이고 딴 데 못 가.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양을 좀 잘해주다 보면은 좀 원망할 때가 있어. 어때 원망할까? 영양을 잘해주는데 머리를 잘해줬어. 금방 늘어지네. 아니지. 외도를 한 거네. 했어. 딴 데 가서 파마가 잘 나와. 그잖아. 잘 나왔으니까 파마가 잘 나올 수밖에 안 없잖아. 나올 때는 우리 집 찾아오고. 그래서 딴 데 가서 왜 싼 데 가서 또 한다고. 왜냐면 또 와요. 응. 게다가 또 온단 더 말이지. 받는 거야. 머리 많이 그때 잘하는. 머리 많이 써.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저는 내가 발톱 영향을 해준 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야. 맞아. 그렇잖아요. 그 보답을 받는 거잖아. 그럼 더 받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샵에 맞춰서 지역에 맞고 잘 판단하시고 하시면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무작정 원장님 자요. 아니야 들어. 근데 왜 그 저희가 세척 중화를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 주신 그 분무기 그 분무기로 세척을 하고 하는 거랑 어쨌든 샴푸대에 가서 더 깨끗하게 약을 깨끗하게 헹구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헹구는 게 더 좋아. 그죠. 그게 속 편해. 샴푸실이라는 게 훨씬 더 가는 깨끗하지. 모발은 거의 다 저는 그냥 샴푸실로 가요. 원래 샴푸실 가서 이렇게 세척하는 게 네. 훨씬 더 잘 돼요. 그게 귀찮아서 근데 장단점이 있어. 네이프는 저게 더 잘. 여기 맞아요. 긴 거 네이프는 인정. 그럼 맞아, 나와서 맞아. 네이프는 한 번 더 적어봐. 네이프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면 되잖아.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 영어가. 질질하게 중화 받침해. 수건대 맞아. 난 중화 받침해. 근데 그렇게 쓰는데 가는 거는 샴푸실로 가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나중에 부족하면 거기다 이렇게 내 마음 편한데. 하는 거 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또 닦아 보면은 약이 잘 지워진다 아주 보이잖아. 그래서 그걸 한번 근데 해가지고 하는 어쨌거나 게 좀- 중화할 때 약이 안 만나는 게 좋은 거긴 해. 가수가. 세척 중화하는 게 훨씬 더 컬이 예쁘고 중화도 잘 근데 먹고 혼자 일하잖아. 컬도 예쁘잖아. 그러니까 혼자 일하면서 세척 중화를 한 다음에 에어로를 너무 가까이 씌웠더니 끝이 거친 거를 그때 제가 다시 약간 좀 멀리 뛰어서 씌워야 되는데 바짝 말린다고 너무 중화를 했어요? 중화 안 하고요. 너무 말린다고. 가까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게 갖다 대는 게 보통 45도 이하 올라가면은 안 좋아. 근데 원장님 일반 펌은 수분 있을 때 중화해도 괜찮잖아. 근데 그래도 얇은 모발은 뿌리 늘어지는 모발은 말리면 훨씬 탄력이 좋은 거 같아요. 맞아. 그건 인정하지. 네. 인정하지. 그건 맞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타올 드라이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고객이 만족을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손이 많이 가 머리에 따라서. 화장품도 우리가 바를 때 옛날에 잠깐 간단하게 바르고 싶은데 여러 개 바르잖아요. 훨씬 더 예뻐. 하나로 통이라고 옛날에 하나로 샴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실패했을까? 샴푸리스 되는 거. 절대 그게 효과가 없어. 그때 그거 처음에 나오다 어느 날 어느 날 없었어. 그거 나오자마자 얼마나 많이 팔렸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역시 그렇지 따로 하는 거. 정석이 최고야. 정석이 기본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샴푸를 다 헹구면 린스 효과가 없고 린스만 있자니 샴푸가 다 남아 있고. 그거 샴푸 써보셨어요? JMW? 저 쓰고 있어요. 좋은데요? 주문했어요. 예, 예. 그 실리콘 없는 살균. 맞아. 그러면 이제 손님들 마무리 샴푸를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샴푸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해서 어떤 샴푸가 좋습니다라고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게 뭐냐면 다시 발전하면 되잖아. 6개 한 박스야. 필요한 사람 하나씩 일단 써봐. 줘봐봐. 응. 원장님도 꼭 써보고. 좋아. 술래. 어디 안 왔어? 와서 여기 있었어. 샘플로 왔어요 저는. 아 저거? 일단 이게 웰라 샴푸만큼 거품이 기포가 약하면서 되게 풍성해. 맞아요. 그래서 착용감도 저게 얘를 이런 타입 잠깐 같은 경우는 싸게 나가. 생각보다 전철이. 이 거품이 의외로 처음에 바를 때 거품이 조금 안 나요. 그다가 이거 문지르잖아. 그때 거품이 확 올라와. 맞아요. 이런 타입이 이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실리콘이 안 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타입이 왜냐면 이게 계면활성제가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pH 한 번만 봐주세요. 살롱 샴푸라고 했으니까. 일어나? pH 저쪽 사람 있다. 저 두 번째. 책상 북한이니까 그럴 때 저걸로 아 이거 스타일하고 안 쳐놔. 아니 이제 얘를 이제 쉽게 해서 실리콘이 없으니까 전처리 샴푸로 괜찮고 열폼했을 때 약을 세척할 때 얘를 너무 좋지. 아니야 양이온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요? 아 이거 뻣뻣했다 부드러지지. 뻣뻣했다 부드러운 게 좋은 제품들이야. 제품 좋더라고. 안 변해. 안 변하지. 보통 그러면 얘는 한 5, 6대에다 맞추는 거야. 6번이야 6번. 5, 6대에다가. 그럼 산성이 맞네. 그러면 우리 산성 샴푸 되게 아쉬웠잖아. 머리 하고 나서. 맞아요. 딱이네. 그러니까 저거는 예를 들어서 양이온성으로 만들었을 거야. 약간 그 양이온성 폴리마가 있거든요. 음이온성 폴리마 있고 양이온성 폴리마 있는데 양이온성 그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되는 데는 많으니까 머릿결 질감이 그래도 좀 파마 전에 사용하면 괜찮아요. 실리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리콘 없는 제품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처리 후처리 다 써야지. 뭘 줘 아직 안 왔다니까 수요일 날. 저 샘플 안 줬어? 샘플 안 줬어. 나 JMW에서 이거 안 줬어. 줬어. 아 진짜 나 이거 나도 생각보다 이 샴푸가 우리가 실리콘 있는 샴푸하고 얘하고 썼어. 어떤 게 뿌리가 더 잘 살까? 실리콘 있는 게. 없는 게. 얘가 훨씬 더 잘 살아. 그죠? 훨씬 더 잘고 드라이 할 때 훨씬 잘 먹혀.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어. 다 전후 다 드라이 할 그래서 때도. 오늘 오셨구나. 저번에 원장님 감사. 사셨다고. 내 사진. 아 내가 필이 너무 뛰어는. 아니 난 JMW에 100만 원 미리 선돈 받은 사람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이 없다 그래서 뿌리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잘 사나. 실리콘은 들어가서 이렇게 피막을 코팅을 시켜서 잘 안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들어간다. 13,000원. 그리고 판매가 이만. 얘를 양이온성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일반 샴푸보다 조금 더 샴푸를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조금 늘려갖고 천천히 두 번에 부드럽게 해주고.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업그레이드 돼. 그러니까 제품의 성질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쓰면은 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저 더 줬어 좋은 샘플? 거야. 응. 너 왜 안 줬지? 파마약 시킬 때. 얼마 전에 파마약 시킬 때. 그 JMW한테 나한테 또 고맙다 그랬는데 저는 샴푸 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 좋은 거는 네, 맞아요. 광고를 같이 해서 같이 써야 돼. 그래야지 자꾸만 우리가 머리도 잘하고 좋고 그러는 거지. 향도 괜찮아. 이거 저거 강무가 입술 잘 맞아요. 스팀 씌우면 잘 펴져요. 그 대신 이제 저걸 치워를 조금 넣어서 쓰면 되지. 치유가 있으니까. 웰라코스 어. 다 있나? 네, 손상문 다 있는데. 건강부만. 건강문은 없어서. 치유 넣어서 쓰면은 스팀 씌우면 너무 잘 돼. 아, 그래요? 요즘 아니 왜도 얘가 건강무 강한 거 있죠? 크림 강모. 저 매진 거. 그거 섞어요? 야 그거 섞어서 쓰면 너무 잘 돼. 건강모 그러면 오늘 농도가 건강- 참 좋겠다. 그렇게 쉽겠지. 왜냐면 웰라 약은 치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 거는 강모인데
아민이잖아. 네.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떤 게 더 강하다 그랬어? 아민이 강하잖아. 네. 그럼 스팀을 씌우면 되지. 아, 그럼 건강. 어. 스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스팀 연화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딱 느껴보잖아. 너무 편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전빵. 왜냐면 스팀을 약간 씌우면 약간 자동적으로 자연빵으로 연화를 봐. 그래서 저한테 교육 받아갖고 막 여기저기 많이 받은 분이 여기가 요리 하는 데가 진짜 대표님만 나왔고 자기는 이렇게 편하고 딴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궁금하면 전화하면 되고 어려운 머리 하다가 레시피를 잊어버렸잖아. 갑자기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전화하면은 뭐 다 가르쳐 주는데 뭐 그러면 다시 자기가 별이 뻥뻥뻥뻥 뜬대.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쉬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막 돌아다니다가 날 만나서 자기 너무 편하대. 영역만하고 치워갖고 그걸 되게 많이 고민했대. 영역만 치워가지고 전수 처리를 하는데 딴 제품을 쓰려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래. 자기는 그거 두 개만 쓰니까 너무 편하대. 거기다 좀 뭐 너무 딱딱하면 산소펌을 조금 넣으라 그랬잖아요. 산소펌 넣어서 쓰면 자기 너무 편하대. 그리고 이제 워터펌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연화펌에다가 좀 아리까리 하잖아. 그럼 산소펌 발라서 그냥 디지털 지펌에 우린데. 그러니까 너무 편하대. 그리고 뭐 어렵게 살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있으세요, 차에? 있어요. 건강한 이제 저희 가면 안 돼요? 아니야, 그 다음에 올 때 숙제. 열펌을 공시. 디지털로 네. 연화 세척하는 거를 한번 공식을 써보세요. 연화 세척. 네, 연화로 세척해서 디지털 하는 거. 아니면 손님들 한 거를 공식으로 써서? 뭐 공식을 쓰든지 하면서 기준이 주제를 만들어. 주제를 예를 들어서 뭐 건강모 아니 손상모인데 염색모다. 근데 염색모인데 홈에서 했든지 집에서 했는지 그것만 써가지고 주제를 하나 만들고 근데 열펌을 쭉 하면 돼요. 주제를 안 쓰면은 전에 이게 쓰기가 되게 어려워. 막 헷갈려.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막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건강모도 있고 내 머리 손상모도 있고 디지털 이거 사래. 이거 사래? 이거 써보고 나니까 더 많이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강하게 내가 얘기를 해더라도 한번 써보면은 좀 더 크게 보여. 그 다음에 와서 교육 받으면은 더 수월해져요. 그냥 뭐 나한테 뭐 어느 정도에 써서라도 그냥 대충 써서라도 꼭 써보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네.